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스텔스 도료를 바른 채 이륙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텔스 기체로의 실전 성능 테스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KF-21 전투기와 관련된 논란들이 새로운 상황에 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텔스 비행 당시 사고를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으나 2차 비행에서는 엔진의 안정까지 최종 확인되는 만큼 전투기 개발이 이제는 8분응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KF-21 전투기에 대한 우려를 모두 날리기 충분했으며 최후의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시험 중 스텔스 능력과는 별개로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세계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애초부터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전투기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KF-21 전투기의 설계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고려하여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세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놀란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전투기 실전 비행 기체 최초 비행 성공 기원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실전 조립 KF-21 7호기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실전 비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KF-21 전투기에 이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받은 국산 경공격기 FA-50 전투기가 뒤따라 이륙을 준비 중이고 두 전투기가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전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비행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랜딩 기어 강화 설계에 들어가 개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개량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 의심해 볼 만합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에 부적합하며 중대형 함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이는 해군 핵심 항공모함급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함재기로서 KF-21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항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F-21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열띤 가운데 KF-21 전투기의 변화된 랜딩 기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스팅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인데 함재기가 정확하게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 군용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조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의 충격은 파일럿에게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충격으로 인해 키가 3cm 정도 줄어드는 사례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실용화 전까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이 예정된 것을 본다면
함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시에도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말 그대로 전투기를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로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노즈기어에 순간적으로 5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로 인해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가 육상에서 사용하는 공군용 전투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개념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구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시 앞부분이 뜯겨나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기체의 굴절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 제작은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해야 하며 그럼에도 착바람시 받는 충격으로 인해 실제 운영기간은 공군 전투기보다 짧을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며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 설계까지 요구됩니다. 항공모함의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 정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KF-21 함재기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두 번째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합모형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미국산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기능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중앙부를 염려하여 KF-21N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함 장치 보강 및 폴딩 염분 방치 처리가 되지 않고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개발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랜딩 기어 홀딩 영상을 공개한 것은 그에 부합하며 다양한 파생형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력은 더욱 높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이 향상되는 블록별 개발과 별개로 함재기, 무인 연계기와 같은 KF-21 전투기 개량형에 대한 개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실현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외산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전투기를 더욱 빠르게 개발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열심히 개발하는 우리 기술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언제나 방산연구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